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수요일은 종목에 대해서 올려드리는 날이죠. 그 전에 간략하게 시장을 짚어드리니까 시장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예요. 코스피 차트인데 지금 이 고점, 전고점은 여기서 보시면 기술적으로도 좀 돌파를 한 모습이에요. 이거 고점 돌파했죠. 여기도 고점 여기서 막혔다가 지금 여기서 고점 돌파하고 그 위에서 조금 놀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장 지수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시장이다, 요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코스닥 시장은 좀 안 좋죠. 근데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 자, 여기 전저점 근처에서 박스권 하단이라고 봐야죠. 전저점 근처에서 조금 그거 이탈하지 않고 그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받는 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지금 20선 60선 요게 이 위에서 850 위에서는 좀 저항받을 만한 그런 구간이 지금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요거까지도 완전히 뚫어주고 그 위에서 놀아줘야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를 돌파를 해줘야 875네요. 이걸 돌파를 해줘야 어떤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 조금은 좀 받는 가능성은 있지만 좀 제한적일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참 보면 엄청나요, 얘네들. 자, 지금 오늘 오전에 제가 또 방송 출연, TV 방송 출연해서 시장 얘기를 하면서 받는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 선물 시장이 마이너스였죠. 근데 지금 플러스 1.9포인트, 퍼센테이지로는 한 0.5% 정도 상승해서 동시효과 들어갔네요. 선물 시장은 동시효과가 3시 35분부터죠. 지금 3시 42분이니까 45분까지 동시효과가 진행됩니다. 자, 좀 올라서 동시효과를 들어갔는데 요거는 외국인들 선물 매매하는 거 보면 일정 부분 패턴이 좀 있어요. 요거는 하루아침에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오랫동안 시장을 보다 보면 조금 느낄 수 있을 때가 있는데, 오늘 오전 같은 경우는 요놈들 또 요러다가 플러스로 돌아서지, 순매수로 돌아서지 그랬는데 이때가 5,900억 순매도였었는데 거의 6천억 가까이잖아요. 지금 종가에는 2,250억, 종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요.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까지는 2,280억을 매수했으니까 7천억 이상을 매수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미국 시장은 오늘 저녁에 오전장만 합니다. 내일 독립기념일 휴장이고 오늘은 반장. 그럼 금요일도 별다른 특별한 거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지수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종목별로는 형편없어요. 지금 아침에 상승 종목이 많았었어요. 근데 종가에 보시게 되면 하락 종목이 코스피는 2배 이상, 코스닥도 2배 훨씬 넘는 숫자가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 종목이나 막 대놓고 질렀다가는 고생 많이 하는 시장입니다. 자, 그런 거 좀 기억하고, 지금 이제는 실적 발표 시즌이죠. 이번 주 금요일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실적이 계속 이렇게 좀 발표가 될 텐데요. 자, 지금 그렇다라면 이제부터는 좀 실적이 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중에 좀 조정을 받는 종목들, 요런 쪽을 노려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하나오션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조금 큰 그림이 있죠. 조금 큰 그림은 뭐냐 하면 그런 겁니다. 지금 얼마 전에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했어요. 근데 이 필리조선소 같은 경우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인데요. 미국은 존스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존스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1920년대에 만들어 놓은 법인데 그게 아직도 지속되고 있어요. 그 내용은 그런 겁니다. 미국 연안을 운항하는 배는 미국에서 만들어야 된다. 그 군함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미국 조선소들이 이제 경쟁에서 진짜로 경쟁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나 처음에는 일본한테 많이 잡혔고, 그 다음에 한국, 중국 막 이렇게 다 치고 올라가서 지금 경쟁력이 없습니다, 미국 조선소는.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군 함정들이요, 요런 것들이 중국한테 좀 많이 밀려요. 중국이
구축함을 엄청나게 많이 찍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위협을 좀 느낀 것 같아요. 미국 저 해군 장관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야, 한국 좀 저 우리나라 미국에 와서 우리랑 손잡고 일 좀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현대중공업 쪽, 저 이쪽에 현대그룹 쪽에 그쪽에도 갔었고 하나 쪽에도 갔었습니다. 아마 이 지금 필리조선선 이 하나오션이 인수를 했는데 그 저 현대중공업 쪽도 한국조선해양이죠. 그쪽도 아마 뭐 다른 조선소 아마 인수를 이렇게 물색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그런 겁니다. 미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미국에 진출했을까요? 지금 당장 보기에는 미국의 MRO 시장을 노리고 들어갔어요. MRO라는 거는 저 군수품들 이런 것들 유지 보수하는 겁니다. 유지 보수하는 사업인데 이거 미국 해군만 하더라도요. 천조국이라잖아요. 미국이 국방비로 천조를 쓰는 나라. 근데 해군 쪽들 MRO 시장 이게 연 20조 규모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그룹 쪽에서는 이걸 노리고 들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 뭐 현대 쪽도 좀 있으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이 시장에 먼저 발을 디뎌놨다라는 거는 새로운 먹거리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저런 것들이 있어요. 저 보게 되면 저 쟤네들 폴란드 쪽 내년에 아마 잠수함 사업이 있을 겁니다. 뭐 그쪽도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미국에 진출한 거는 아마 캐나다를 노리고 들어간 것 같아요. 캐나다는 2027년도에 2026년이죠. 2026년도에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60조 규모의 시장입니다. 60조 규모의 시장이라서 아마 이런 것까지 다 노리고 그런 큰 그림에서 들어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뭐 오늘 한 3.3% 정도 하락했는데요. 자, 요거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좀 지금 뭐 관련되는 사람들은 조금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저런 거 있죠. 저 차기 구축함, 한국형 구축함 사업. 요게 저 어제 기사가 나오기를 현대중공 방사청에서 현대중공업 쪽에다가 수의 계약을 할 방침이다. 요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차기 구축함 6대 만드는 거예요. 106척 만드는 건데 요게 거의 7조 정도 규모의 사업입니다. 자, 근데 요런 현대중공업 쪽에다가 수의 계약을로 줄 방침이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뉴스 나오니까 부랴부랴 뭐 지금 해명하느라고 날린 것 같은데 정해진 거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요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7조 되는 규모를 지들 마음대로 한 군데만, 이렇게 큰 사업들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은 당연히 경쟁 입찰입니다. 경쟁 입찰이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저 상세 계약을 한 회사 처음에는 이 개념 설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설계가 있습니다. 이 차기 구축함 사업 같은 경우는 이 개념 설계는 이 옛날에 대우조선해양, 이 하나오션이 개념 설계는 했고요. 기본 설계는 2020년에 이 현대중공업 쪽에서 20년에 계약 따냈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거는 상세 설계하고 그 다음에 배 미리 한 척 만드는 거, 선도함, 요거 만드는 사업, 여기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그 뭐 관례는 그렇대요. 기본 설계 한 대가 요거를 수의 계약으로 이렇게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대요. 근데 이거는 조금 좀 어폐가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이거 왜 이러지? 됐네요. 뭘 잘못 눌렀나 보네요. 좀 있는 게 뭐냐 하면 현대중공업 쪽에서 도면 같은 것들 일부 유출되고 막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죄는 아니고 일부 뭐 사람들 징계받고 막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벌점을 맞은 게 있어요. 현대중공업 쪽이. 자, 이런 상황에서 원래는 그렇게 되면
군항 같은 거는 입찰을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입찰이 경쟁 방식으로 입찰하게 그렇게 했는데 그걸 또 이거를 수의계약 형태로 준다. 이거는 진짜로 방사청에서 진짜 잘못하면 불려다 가갖고 국회 지금 요즘 불려가서 고생들 많이 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사안도 되는 겁니다. 자, 안 그래도 방산 비리 이런 것들 많아갖고 지금 그런 쪽으로 말들이 많은데 굳이 이런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 방사청이 하여튼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해요.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한데 국회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이 하나오션이 거제에 있는데 거제시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하고 국회에서도 떠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의계약으로는 못 갈 것 같아요. 수의계약으로는 못 가고 아마 경쟁 입찰 쪽으로 갈 것 같은데 경쟁 입찰로 들어가게 되면 공정하게 한다라면 하나오션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그 군사 기밀 유출 관련해 갖고 현대중공업이 벌점을 맞은 게 있어요. 근데 이 벌점이 이 차이가 0.00 몇 차이로 이게 결정이 나는데요. 벌점 맞은 게 0.15점인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공정하게 그냥 경쟁 입찰을 한다라면 하나오션이 유리할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빠졌는데 일단 실적 부분들, 실적 발표 시즌이니까 실적을 봐야 되겠죠. 자, 요거 보시게 되면 전년 동기 비해 갖고 실적이 전년 동기 1분기에 628억 적자였죠. 근데 올해 1분기에 흑자 전환했어요. 520억. 전년 동기 1,500억 적자. 근데 지금 올해 2분기 실적 전망치는 465억 정도 나오니까요. 일단 실적 같은 경우는 부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이 밑에 조금 기댈 자리는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오션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거는 그렇게 보세요. 조금 크게 큰 그림을 보고 투자를 하세요. 큰 그림이란 거는 좀 전에 다 설명을 드렸죠. 방산 사업, 미국 MRO 시장, 그리고 내년에 폴란드 잠수함, 그리고 후년에 캐나다 잠수함,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고 또 실적은 계속 되게 좋아질 겁니다. 이 조선주가 전부 다 실적은 되게 좋아질 거예요. 올해보다 내년이 훨씬 나을 겁니다. 그리고 일감은 지금 수주받는 거는 도쿠에 들어가는 게 도쿠가 2026년까지는 다 찼어요. 그래서 한 2, 3년 후에 일할 거 지금 수주받는 거죠. 그만큼 일감이 그만큼 많이 밀려 있다는 겁니다. 신조선가는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를 계속 치고 올라가죠. 자, 그런 상황이니까 실적 시즌도 되고 그랬으니까 이 하나오션은 충분히 좀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으니까요.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